지난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수의 한 호텔에서 직장 내 폭행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순천의 의료 폐기물 소각장 건립 사업이 추진되는 가운데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관계기관이 의료 폐기물 소각장 시설을 허가해 줄지 관건입니다. 전라남도가 내년부터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합니다. 1년에 60만 원 상당의 지역 상품권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민선 실기 1주년을 맞아 지난 한 해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점검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정종순 장흥군수와 함께 성과와 계획을 확인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직장 안에서의 불분명한 괴롭힘까지 법으로 금지해 근로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인데요. 이런 가운데 여수의 한 호텔에서 직장 상사가 사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서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류 뭉치를 가지고 식당 안으로 들어오는 남성. 여직원과 대화를 나누는데 듣고 있던 여직원이 서류 뭉치를 내리치며 강하게 항의하자 남성은 여성의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벌입니다. 영상 속 폭행 가해자는 호텔의 대리급 직원이고 피해자는 사원입니다. 피해 직원은 부서에 직원 2명이 그만두면서 업무 공백이 생기자 본부장이 업무 분담을 지시했고 이 업무 분담 내용을 대리급 직원에게 전달한 이후 폭행이 이뤄졌다고 말합니다.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죠. 직장 상사 업무 지시 따랐을 뿐인 건데 저를 폭행을 하고 심지어 사과도 아직 한 번도 하지 않았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회사를 다녀야 될지 너무 억울해요. 영상 속 가해자인 대리급 직원은 폭행과 폭언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본부장에게 업무 분담 지시를 받지 못했고 일이 떠밀려진 느낌의 폭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습니다. 피고자가 빨대를 짚고 그게 제가 멱살 잡았고 신랑이 보내시다가 전화기원을 투입해서 만약이 되었고 그 이후에 폭언 나왔죠. 업무 분담 부분에 대한 정확히 지금 못했어요. 본인이 해당 업무를 모두 다들 떠넘기겠다 부딪히고도 받아줄 수가 없어요. 이처럼 직장 안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8조에 저촉됩니다. 이 법에 따르면 직장 상사를 포함한 사용자는 어떤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용자 개념이 좀 범위가 넓어서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 그다음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사업주를 이용한 행위하는 자, 그러니까 상급자 개념까지 들어가는 범위까지 되는지라 이 범위로 들어갈 계제가 좀 더 높아 보이거든요. 경찰은 목격자의 증언과 CCTV 자료를 중심으로 1차 조사를 마치고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의견서만 보고 이야기하는데 아무튼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건 맞아요. 그 사건이 처리가 됐어요. 됐고 송치가 됐어요. 호텔 측은 이번 폭행 사건에 대한 판결이 이뤄진 다음에 직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으며 정식 인터뷰는 거절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주사기와 붕대 같은 의료 폐기물은 감염과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어 엄격히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순천의 의료 폐기물을 소각하는 시설이 검토되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성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천에서 광양 방향으로 나가는 고속도로 인근 마을. 마을 입구에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의료 폐기물 소각장을 반대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주민들은 소각장에 들어서면 침출수와 악취,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또 순천과 광양 주거지역까지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소각장의 연기가 하늘로 가가지고 떨어졌을 때 우리가 데이터로 확보하지 못한 이런 어떤 그 오염 물질이 우리 머리 위로, 우리 입으로, 우리 농산물로 다 들어간다 그러면 이 부분들은 누가 책임질 겁니까? A업체는 지난 8일 영산강유역 환경청에 의료 폐기물 소각장을 신청했습니다. 순천 서면 구상리 일원 7,000제곱미터 부지에 시간당 의료 폐기물 2톤을
소각하는 규모입니다. 만약 환경청이 법률과 기술 검토를 진행해 30일 안에 적합하다고 결정하면 순천시는 실제 소각장 조성에 따른 경제 효과와 주민 편의 등을 검토하게 됩니다. 그 도시계획 시설 결정 대안서를 제출하게 되면 저희들이 관련 과에서 전 춘천시 큰 틀에서 이 시설이 과연 필요한 시설인지 등 뭐 기타 등등 여러 측면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의료 폐기물 소각장에 대한 주민 반발이 거센 가운데 결과에 따라 파장은 커질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정환입니다. 고흥군의회가 일본의 경제보복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고흥군의회는 임시회 마지막 날인 25일 일본의 반도체 소재 부품 규제는 G20 정상회의 선언과 WTO 협정에 정면 배치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고흥군의회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식민시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과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고흥군의회는 지난 17일부터 9일 동안 상반기 군정 업무 추진 실적과 조례안 등을 심의하고 폐회했습니다. 전라남도가 내년부터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합니다. 전라남도는 도청 서재필실에서 김영록 지사와 최영식 전남시장군수 협의회장 등 22개 시장, 군수, 농어민 단체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 협약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내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전에 주소지를 전남에 둔 농어업 경영체를 대상으로 1년에 2차례 30만 원씩 모두 60만 원을 지역 상품권으로 모든 시군이 동일하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가 예산 지원 등에 대해 공동 대응하고 농어민 공익수당이 정부 정책으로 추진되도록 함께 노력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는 이번 협약 내용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 인터뷰 시간입니다. 어느덧 민선 7기호가 출항한 지도 1년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장흥 지역을 살펴볼 텐데요. 정종순 장흥 군수와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정종순 군수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어느덧 민선 7기가 시작한 지 1년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감회가 좀 새로우실 것 같은데요. 우선 이제 우리 국민들 그리고 시청자분들께 인사 먼저 좀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맑은 물과 푸른 숲이 살아 숨쉬는 정남진 장흥군수 정종순입니다. 한 해 동안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러나 뒤돌아보면 별로 하는 게 없고 남는 게 없는 것 같은 1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1년 돌아보셨을 때 저희가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은 일들을 좀 하셨거든요. 그럼 좀 세부적으로 좀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앞으로 며칠 있으면 장흥 물축제가 또 열립니다. 벌써 이제 12회째를 맞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장흥 물축제 저희가 어떻게 좀 설명을 좀 들으면 좋을까요? 그동안의 역대 군수님들께서 이것은 정말 성공적인 명작품으로 물축제를 발전시켰습니다. 이제 민선 7기인 저도 선배 군수님들께서 했던 것을 승화 발전시킬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색다르게 추진한 게 있다면 우리 물이라는 축제 속에 장흥의 역사, 문화, 예술을 한번 접목시켜보자. 그래서 역사, 문화의 혼이 깃든 물축제로 승화 발전시키자. 그런 계획으로 지금 올해 첫 디자인을 해보았습니다. 이번에 특이한 것이 있다면 우리 정남진 물축제 살수대첩 거리 퍼레이드라는 게 처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 퍼레이드에는 우리 장흥의 역사, 문화, 혼을 좀 접목시켰습니다. 특히 안중근 의사 해동사가 있죠. 그래서 안중근 의사와 그리고 안중근 의사는 물입니다. 그리고 무더위는 일본군입니다. 그래서 무더위와 물의 싸움, 독립군과 일본군의 싸움, 그것을 우리 장흥 내 거리를 돌면서 물과 무더위가 싸우는 모습이 바로 우리 100년 전에 일본군과 독립군이 싸우는 모습으로 비춰지는 그러한 퍼레이드가 올해는 개최가 될 겁니다. 장흥하면 또 떠오르는 게 올해 1조 2천억이라는 대규모 사업을 또 유치를 했습니다. 이게 정확히 어떤 사업인가요?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의 방침이 화력발전, 40%에 해당되는 화력발전을 줄이고 태양광, 풍력, 수소 발전 등
신재생 에너지를 늘리는 것이 에너지 정책입니다. 국가적인 에너지 정책. 여기에 발맞춰서 우리 자원군에서는 이번에 수소연료 발전소 200메가와트, 우리 자금 투자 규모는 약 1조 2천억 정도 됩니다. 그게 서울에 있는 IT에너지 주식회사와 한국서부발전과 자원군이 MOA 실시 해박까지를 체결을 했습니다. 일자리도 사실 저희가 그럼 늘어난다고 좀 보면 될까요? 효과는 그 지역의 경제적인 효과는 당연히 있습니다. 일자리는 여기가 200명 정도 들어오면은 앞으로 20년 동안 약 200명 정도는 상주한다고 지금 참여하는 업체에서 분석을 하고 있고요. 2년 동안에 건설하는 과정에서 6천 내지 7천 명의 인력 사용, 고용 효과가 나타나고요. 또 발전이 시작됐을 때 우리 발전소 지역 주변에 대한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률에 따라서 지원을 하게 돼 있어요. 20년 동안. 그 금액이 약 200억 이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지방세 수납, 그것이 200억 이상, 400억 원 이상의 20년 동안에 그 지역의 경제적인 효과, 도움을 주는 사업이 바로 이 수소연료전지 200메가와트 사업입니다. 뭐 어떻게 보면 일자리 창출과 또 뭐 세금까지도 뭐 두 마리 토끼를 좀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좀 많이 기대가 되는데요. 뭐 좀 더 좀 사업이 잘 진행되기를 한번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뭐 이제 어느덧 많은 질문들이 좀 오갔는데요. 어느덧 마지막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제 임기가 1년이 지났으니까 또 3년이 남으셨습니다. 이 3년간 앞으로 좀 어떻게 우리 장흥을 좀 이끌어 가실지 우리 국민들에게 또 한마디 해주시죠.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자흥 국민 여러분, 1년 동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뛰었습니다마는 아직도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3년 동안 초심 변하지 않을 겁니다. 처음에 생각했던 농업소득을 어떻게 올릴 것인가 고민하면서 친환경 농업의 메카로 만들어서 농업소득 올려서 우리 국민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그러한 소득 증대 사업할 겁니다. 한편으로는 농업 외소득, 관광소득을 높이는데 더 노력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탐진강 테마파크, 탐진강이 지금 20km 50리길입니다. 이 50리길을 관광 자원화 시켜가지고 외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흥에 와서 머물고 즐기고 먹고 쉬어갈 수 있는 공간 마련할 겁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은 우리 국민만을 오직 생각하면서 신명나게 일로서 보답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우리 26일부터 정남진 자흥 물축제가 개최됩니다. 탐진 강변에 나오셔서 더위를 식히시고 우리 자흥의 기쁨에 함께 흠뻑 적서 봅시다. 자흥 국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어느덧 뭐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남은 3년을 또 준비하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또 앞서 말씀해 주셨던 물축제를 비롯해서 또 다양한 우리 사업들이 좀 진행 중인데요. 일단 이 전라남도를 넘어서 또 국내 최고의 장흥, 말 그대로 문양 예양을 넘은 의향 땅 장흥으로서 세계에 좀 이름을 알릴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다시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전라남도가 최근 고수온 등 이상 해왕에 따른 어민 피해 예방을 위해 실시간 어장 관측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최근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과 국립수산과학원은 정보 제공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전남 연안 24곳에 어장 관측 장비를 운영 중이고 전남해양수산과학원도 신안과 목포, 무안과 함평 등 7곳에 어장 관측 시스템을 시범 설치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오는 2022년까지 총 195개소의 관측 장비를 구축해 실시간 정보 제공을 통해 안정적인 양식장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정부의 교통안전 시행계획 평가에서 전라남도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는 국토교통부의 2018년도 시도별 교통안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결과 9개 도그룹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이번 평가에서 시설 개선과 홍보, 교육, 단속, 교통사고 감소 실적 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남군의 농민수당 지원 제도가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해남군은 지난 24일과 25일 열린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의 2019년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해남군의 농민수당 지원 제도는 전국 첫 사례로 전국 지자체들로 확산까지 됐다는 점에서 큰 점수를 받았습니다. 또 농민수당을 지역화폐인 해남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해 농민과 소상공인의 상생을 이끌어낸 점도 성공 사례로 꼽혔습니다. 권오봉 여수시장의 공약이 전국 우수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주관 2019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권오봉 여수시장은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예산 확보 방안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아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특히 여수시는 음악과 문화, 축제가 만나는 두근두근 여수를 주제로 지역문화 활성화 분야에 도전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역 내 여성이 필요한 물품과 시설을 갖춘 고흥군 여성지원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3층 규모의 고흥군 여성지원센터는 취업 창업 상담실과 공동육아 나눔터, 여성단체 협의회와 사무실과 재활용 물품 장터 등이 들어섰습니다. 고흥군 여성지원센터는 여성에게 필요한 다양한 시설을 갖춰 인구 증가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대규모 리조트 조성을 위해 민간 투자를 이끌어낸 목포시가 대양산당 분양 성과도 올리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리조트 조성을 위한 투자 협약에 이어 수산물을 활용해 가공식품을 제작하는 기업 2곳과 330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투자 협약을 맺은 기업 2곳은 소스나 스프, 마른 김 등 주로 가공식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각각 내년과 2021년까지 대양산단에 입주해 공장 가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광양시가 2019 스마트 드론 산업대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발대식을 열었습니다. 이날 발대식에는 광양시 4차 산업혁명위원회와 한국드론산업진흥협회가 참석한 가운데 2019 스마트 드론 산업대전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지원 활동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제1회 광양시 스마트 드론 산업대전은 오는 9월 25일 광양 공설운동장과 실내체육관, 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리며 전시회와 시민체험 등 10개 프로그램으로 꾸며질 예정입니다. 여수시 공유토지 분할 실적이 전남 1위에 올랐습니다. 여수시는 이달 현재까지 189건 406필지에 대한 지적 공부 정리와 단독 등기를 마쳐 시민에게 3천만 원 상당의 혜택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유토지 분할을 원하는 시민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시청 민원지적과로 연락하면 됩니다. 흐린 가운데 오락가락 비가 내리겠는데요. 대기 불안정으로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외출 시 우산을 꼭 챙겨 나오셔야겠습니다. 우리 지역 밤사이에도 25도 안팎을 유지하면서 열대야가 나타나거나 열대야 수준과 비슷한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한낮에는 30도까지 오르면서 무덥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장맛비가 모두 그치는 다음 주부터는 30도 이상 오르면서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되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다소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남해 서부와 서해 남부 전해상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으니까요. 항해나 조업하시는 분들은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생활 날씨입니다. 전국에 비가 오면서 낮 기온은 조금 떨어지겠지만 습도가 높아서 열사병 위험지수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위험 단계까지 오르는 만큼 운동은 자제해 주시고 물을 자주 마셔 체온이 오르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마가 지나고 다음 주에는 기온이 더 오르면서 열대야와 찜통더위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